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이노 유튜버 진짜 하는 거 쉽지 않네요. 개설하고 나서 몇 개의 영상 올려봤는데 구독자가 전혀 안 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 번 더 해보고 뭐 안 되면 쳐봐야죠.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 마닐라 처음 갔던 거를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마닐라 그때 처음 갔다 오자마자 거의 한 달 만에 마닐라를 또 갔어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이렇게 되살리면서 한번 적어봤거든요. 적어본 걸 읽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마닐라 두 번째 독거다. 자, 마닐라를 처음 가보고 이곳의 후기를 쭉 남겼죠. 그죠? 저번에. 자, 그래서 마닐라 이제 또 가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근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원래 뭐 제가 좋아하는 블랙잭이나 뭐 바카라 등등을 하려고 출발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가서 홀덤을 더 많이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홀덤 얘기에 좀 이렇게 넣었는데, 뺄 수 있는 건 빼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쓰긴 했는데 문장력이 많이 딸려서 재미는 없습니다. 자, 항상 그래왔듯이 이번 여행 또한 갑자기 계획 없이 또 떠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지난번 방필이 많은 경험이 되어서 큰 두려움 없이 결정했네요. 갈 때는 점심때쯤 출발하는 에어 땡땡땡, 올 때는 오후 4시경에 출발하는 세부 땡땡땡, 이걸로 3일 전 바로 티켓팅을 완료합니다. 자, 연말에 주말이 포함돼 있고 급하게 예약하려니 대부분 호텔이 풀 부킹 상태. 할 수 없이 도착하는 하루 당일날이죠. 호텔 예약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연착 없이 잘 도착해서 지난번에 현지 유심을 스마트 걸 썼는데, 이번에는 글러브 걸 사서 한번 하루만 사서 껴서 끼고 유심을 끼고 하루만 예약한 호텔에 마카티로 예약을 해가지고 마카티를 그랍 택시를 타고 출발합니다. 근데 엄청 막혀서 1시간 이상이 걸리네요. 생각보다 늦어서 체크인 후 출장 마사지 한번 부르고 이제 방피를 시작합니다. 마카티 처음 와보는데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저녁은 호텔 앞에 무한 삼겹살집에서 해결하고, 필리핀에서 위험해서 절대 하지 말라는 밤거리 동네 한 바퀴 배회를 시작해 봅니다. 길거리에 수많은 프리랜서 여자들, 그리고 마사지 호객행위 하는 여자들, 그리고 대마초 파는 아저씨, 마리화나죠 등등 말을 계속 걸어와 굉장히 무섭고 당황했으나, 마치 많은 경험이 있느냐 스마일하게 거절하며 두어 시간 돌아다니니 급 피곤해가지고 호텔로 돌아와서 그대로 그냥 잤는데, 아침까지 잡니다. 자, 유흥이 중심지라던 마카티에서 잠만 쳐 자고 아침에 일어나 조식 먹으며 오늘 또 머물 호텔을 검색하고 또 검색합니다. 둘째 날은 공항 옆에, 말해도 되나? 벨몬트 호텔 예약을 완료합니다. 주말이 껴서 오늘 금요일 하루만 겨우 마지막으로 예약 완료하고 또 출발. 시간 일러 근처 리조트 월드 마닐라 카지노 입구에서 짐을 맡기기로 하고 출정해 봅니다. 자, 리조트 월드 마닐라 그때 당시에 처음 가봤는데, 바카라 디스플레이를 보기가 좀 힘들게 되더라고. 솔레이랑 좀 달라가지고요.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금 과장하면 강냉 온 줄 알았습니다. 한 바퀴 둘러보다가 여기 홀덤이 좋다 그래가지고 홀덤 치는 곳을 물어서 찾아갑니다. 홀덤장 가보니까 한 4테이블인가 돌고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다가 뭐 어떤 한국분이 말을 걸어오더라고. 한국 홀덤 칠 거냐고. 그래서 예, 홀덤 칠 거랬던 예약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더라고요. 가지고 홀덤 종류도 잘 친절하게 그 한국분, 거기 직원은 아닌데 알려주시더라고. 근데 이 아저씨 알고 봤더니 자기도 여기 온 지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자, 거기는 근데 여러분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리월마 홀덤 치는 데는
그라인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거기서 굉장히 이제 코 파면서 좀 이렇게 굉장히 니트하다 그러지, 니트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 같은 이제 PC들이 가서 딱 빨리기 딱 좋은 어떤 그런 판때기죠. 저도 열심히 빨렸죠. 근데 이 홀덤 굉장히 재밌잖아요. 여러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홀덤의 매력 한번 빠지면 또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홀덤 열심히 좀 치다가 체크인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호텔로 복귀해 옥상 수영장으로 힐링 타임을 갔습니다. 위스키 한 잔에 선베드에 누워서 핸드폰 만지작거리다가 위챗에 보면 이렇게 주변 검색하는 게 있어요. 그걸 검색해가지고 주변에 검색을 했죠. 그죠? 주변에 여자들을 막 검색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뭐지 컨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제가 막 제안하고 안 되는 영어로 막 번역기 돌려가면서 말을 걸어보니 근처 파사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리고 만나서는 제가 영어가 서투니까 번역기를 쓰겠다, 번역기 도움을 쓸 테니 양해 바란다 라고 했더니 뭐 상대방이 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그 주변 음식점도 찾아다니고, 그리고 한국 음식점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못 찾아가지고 그 마닐라 리조트월드 마닐라죠. 리조트월드 마닐라 리월마라 부르지. 리월마 그 2층에 보면은 한국 음식점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삼겹살, 뭐 고기 뭐 이렇게 좀 먹었던 것 같아요. 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소주도 한잔 하고, 그리고 이 여자애가 뭐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가지고 의사소통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랑 잘 놀고,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다시 저는 또 홀덤장을 갔죠. 그래서 홀덤장 가니까 뭐 홀덤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7 프라우스를 잡았는데 A 프라우스에 제껴지고 막 이러고 오링 당하고, 또 바인에서 저도 이제 같이 코를 파다가 간만에 파켓 들어오면 리버까지 가면 리버에서 또 역전당하고, 홀덤이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벽 5시 넘어서까지 치다가 이제 빠따이 돼가지고 숙소로 돌아왔죠. 근데 다음날 또 이제 호텔을 또 알아봐야 되는데, 그때는 연말이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연말이지만 호텔들이 굉장히 대부분이 다 풀부킹이에요. 그래서 이제 홀덤 다음날 또 이제 체크아웃하고 또 홀덤장을 와가지고 홀덤을 치면서 호텔 부킹을 한번 해보자, 검색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홀덤장을 왔죠. 그래서 홀덤을 이제 계속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핸드폰으로 검색을 했어요. 뭐 근데 거의 대부분 그때 방이 없었어요. 방이 없고 몇 시간 동안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랬더니 어떤 한국 분이 갑자기 제가 계속 그것만 검색하고 있다는 게 이제 알았나 봐요. 제가 몇 시간 동안 보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호텔 찾냐고. 그래서 그렇다 그랬죠. 근데 쉽지가 않네요. 그렇게 그랬더니 괜찮다면 호텔 콘도 숙박업자를 하나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번 연락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연락처를 받아서 지금 뭐 앱으로 뭐 호텔스닷컴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 무슨 뭐 그런 거 어쨌든 그 비슷한 것들 전부 다 풀부킹이니까. 그래서 연락처를 받아서 그분하고 연락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리얼마 근처에 홀리데이인 그 호텔인가 아시죠? 거기를 어떻게 그래도 얻게 됐어요. 그때 방이 거의 없었는데 2박으로 검색 사이트보다 조금 저렴하게 좀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평상시보다는 2배 가까이 오른 가격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오면은 평상시 가격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그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그분이 부킹을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연말에다 뭐 하여튼 뭐 크리스마스 근처였는지 어땠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는 그분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제가 검색을 해봐서 몇 시간 동안 해봐서 알고 있었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방을 얻고 홀덤을 계속 쳤죠. 그리고 이제 또 블랙잭도 좀 뭐 푼푼도 좀 하고 블랙잭도 하고 바카라로 이제 뭐 그때 거의 대부분 다 졌거든요. 바카라로 또 승부를 보자 그래가지고 또 바카라로 또 승부도 좀 보고 뭐 그러면서 그때 하여튼 게임을 두 번째 마닐라 갔었을 텐데 게임만 계속 치다가 왔던 것 같아요. 홀덤을 대부분 했었습니다. 홀덤을 하다가 좀 지고 제가 쭉 썼는데 나머지는 다 넘겨버리고 한 경비 제가 가져간 어떤 시드의 한 3분의 1 정도 잃었던 것 같아요. 얼마라고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렇게 하고 그때 복귀를 했습니다. 하자마자 이놈의 그 필리핀 평상시 때 잘 가지도 않다가 한 번 또 가게 되니까 그 오라오라병에 걸리게 되더라고요. 가지고 오자마자 아마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부터 계속 또 뭐야 그 항공편 검색하고 막 그랬던 거. 그래서 두 번째 또 한 일주일인가 지나고 나서 또 필리핀을 갑니다. 그때는 클락을 가봤어요. 클락을 처음으로 가는 거죠. 처음으로. 그래서 혼자서 클락행을 그때 처음으로 가봤는데 그때 대한항공을 타고 갔거든요. 근데 클락행을 그때 대한항공을 타면서 놀랐던 게 비행기에 진짜 한 98% 정도? 한 99%? 거의 뭐 100% 가깝다고 보시면 되죠. 그 승객이 남자들밖에 없어. 클락은. 그거 보고 좀 많이 좀 뻔하잖아요. 클락 가는 이유가. 갖고 좀 승무원들이 이거 참 우리 승객들을 뭐로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좀 클락행 비행기는 좀 많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점심때쯤 도착해가지고 그 옛날 지금 클락은 이제 신공항으로 바뀌었는데 옛날 공항에 도착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뭐 도착해서 또 유심도 갈아 끼고 유심 뭐 저번 주 일주일 만에 왔으니까 저번 주 쓰다 남은 거 갈아 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클락에 갔던 카지노가 위더스 카지노. 지금은 위더스 카지노가 한 카지노인가로 바뀌었죠. 그죠? 어쨌든 그 위더스 카지노를 맨 처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원래 제 생각은 이제 마바리만 돌아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보다 많이 구리더라고요. 뭔가 동네 카지노 같은 느낌? 그리고 한국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는 뭐 소액이니까 환전은 그냥 카지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에서 해서 여기저기 동태를 살펴보다가 2시간을 이렇게 막 마바리에서 이쪽 구경 저쪽 구경 하다가 그때 당시에 클락에서 어떤 조그만 호텔 하나 잡았을 거예요. 갖고 호텔로 게임을 몇 판 하다가 별로 재미가 좀 못 느껴서 호텔로 돌아갔었던 걸로 같아요. 근데 호텔이 그때 무슨 뭐 프라임 뭐 아시아 뭐 그런 호텔이었나 기억에. 근데 호텔 별로 그렇게 좋은 호텔은 아니었는데 그때가 또 성수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호텔 가격은 굉장히 좀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호텔 그 컨디션에 비해서. 어쨌든 뭐 항상 방필의 시작인 일단 마사지를 딱 불러서 또 방필을 시작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카지노는 로이스 카지노를 갔어요. 위더스보다는 좀 저한테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번부터 조금 저번 마닐라에서도 저번 주지 저번 주에 가서 대부분 홀덤만 했는데 위더스 카지노에는 홀덤을 할 수 있더라고요. 포커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예약을 걸어놓고 아직 시작을 안 해서 거기 예약을 걸어놓으면 이렇게 호출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걸어놓고 또 블랙잭 테이블에 앉았었어요. 근데 뭐 거기는 더블을 이렇게 치면은
20일 만들면 딜러가 자꾸 뭐 싸울 거냐고 막, 뭐 파이팅 할 거냐고 물어보든가 하여튼 뭘 자꾸 이상한 걸 물어보더라고요. 뭐 하여튼 룰이 조금 또 마닐라랑 또 달랐던 기억이 있어요. 뭘 싸우기는 22라고. 하여튼 어쨌든 뭐, 대충 놀고 이제 있는데 이제 포코룸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포코를 시작했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뭐 거기도 마찬가지로 죽돌이 상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닐라보다는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제 느낌으로는. 그래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마닐라에서 좀 많이 좀 뭐 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로이스 카지노지, 로이스 카지노에서는 처음 홀덤 쳤을 때는 좀 승을 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또 호텔로 컴백하고, 또 그때 당시 워킹 스트릿, 그리고 또 트라이시클 뭐 이런 것들 타고, 그런 것도 한번 타봐야지. 옛날 태국 파타야 워킹 스트릿하고 비교해보면 태국 파타야가 훨씬 컸죠. 네, 새벽 시간이라 그 워킹 스트릿 이빠 저빠 이제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해봤죠. 그리고 뭐 그때 무슨 팝들이 뭐 롤릴팝 뭐 이런 팝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이빠 저빠 이렇게 막 빠 호핑이라 그러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뭐 파파이도 좀 해보고 뭐 그렇게 좀 놀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텔을 또 옮겨가지고 그 워킹 스트리트 근처에 있는 호텔로 옮겼었어요. 뭐 수영장 있는 호텔인데 수영장 뭐 좋다 그래서 옮기긴 했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뭐 이름은 좀 까먹었었는데 하여튼 뭐 수영장이 그렇게 리뷰에처럼 그렇게 좋은 호텔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서 또 이제 카지노를 찾았죠. 그때 당시에 카지노가 그 워킹 스트릿 근처에 카지노가 하나 있잖아요. 제일 가까운 카지노. 이름이 뭐였지? 발리바고였나? 하여튼 거기 카지노 가가지고 또 뭐 바카라 또 쭉쭉쭉 제 스타일이 쭉쭉쭉 이러니까 그치? 그런 식으로 많이 놀았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네요. 제가 그렇게 써놨네요. 내추럴을 너무 많이 주고니 내추럴이 올판 슬슬 뚜껑이 열리네요. 그래서 어저께 홀덤에서 땄던 거 다 날렸답니다. 자, 또 테이블에서 일어나서 한 바퀴 돌면서 컴다운 시키고 기계에 앉아서 또 1000페소 넣어서 또 슬롯 한번 돌려보는데 슬롯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또 두 번째 뚜껑이 또 열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어제 딴 거 다 날리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블랙잭에 또 가가지고 또 블랙잭에서 또 투핸드, 쓰리핸드 쏘아가면서 조금 슈가 좋아질라 싶으면 또 한국 분도 붙어가지고 또 슈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또 다른 데로 또 옮기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호텔로 컴백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평소 즐겨보던 그 유튜버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유튜버입니다. 여기 도박 유튜버 중에 아시죠? 그 클락에 좀 살고 지금 이제 유명을 달리했는데 아실 거예요. 그죠? 누군지 아시죠? 하여튼 그분을 만났어요. 그죠? 다 아시니까 뭐 말해도 되나? 무영님을 만났어요. 무영님을. 자, 이분이 클락에 그때 살고 계실 때 제가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소주 한 잔 기우기로 하고 만났어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처음에 딱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 방송을 계속 봤었는데 방송에서 보던 사람을 이제 같이 앉아서 단둘이서 소주 먹으니까 기분이 뭔가 연애 만난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막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술 한 잔 먹고 1차는 뭐 어디 거기 무슨 한식당에서 먹고 2차는 그때 당시에 해머 나이트를 갔어요. 둘이서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2인 테이블에 앉아서 그것도 재미나게 놀았어요. 그래서 여자애들 막 오고 그 무영님이 또 거기 또 상주에 계시니까 아는
여자들이 되게 좀 몇 명 있더라고요. 와서 막 뭐 이렇게 와서 막 재밌게 놀고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먼저 우영님이 메이드 돼서 나가시고 저 혼자 남게 됐어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근데 저도 이제 혼자 남아서 이렇게 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자애들하고 남자애 중국에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저까지 해가지고 총 5명. 그러니까 여자애 3명, 중국에 한 명, 그리고 나 이렇게 총 5명이서 그 해머 나이트에서 나와서 그 뭐라 그래 또 2차를 또 가게 된 거지. 어디 음식점 또 한식당을 갔던 것 같아요. 또 한식당. 그 여자애 3명은 친구고 3명이서 그리고 남자애 중국 남자애는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어. 걔는 독고다이 혼자. 그리고 나도 혼자. 이게 남자는 둘 다 독고다이로 혼자고 여자애 3명. 어쨌든 그렇게 메이드가 돼서 이렇게 뭐 한 잔 먹으러 소주 한 잔 먹으러 온 거지. 거기 한식당에요. 또 이제 저는 뭐 여자애들한테 그렇게 뭐 이렇게 잘해준 건 안 돼. 또 한국 분들은 그래도 우리는 기본이 있잖아요. 여자애들한테 이렇게 좀 그래도 호의적으로 잘 매너도 지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중국 애들은 뭐 중국 애들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당시 걔는 저보다도 좀 어린 애였는데 저보다도 한참 어린 애였는데 딱 보기에 젊은 애였는데 영어도 뭐 저도 영어 엄청 못하지만 그 애는 더 못했어요. 젊은 애가 영어를. 그리고 매너가 없어. 이렇게 여자애들한테 전혀 뭐 매너가 없더라고. 그냥 이렇게 뭔가 그냥 저보다 더 꼰대 같은데 이렇게 말도 안 통하는데 딱 의자에 기대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해. 뭐 이렇게 뭐 세팅 같은 거 할 때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뭐 영어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영어도 못하니까 뭐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음식도 좀 이렇게 여자애들한테 나눠주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술도 좀 따라주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처음 봤는데 다들. 그러니까 이제 여자애들이 저한테 3명이 다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그 중국에는 거의 그냥 매너가 안 좋으니까 다 무시를 하는 거지. 여자애들이 약간 좀 틱틱대고 중국 애한테는 뭐 그런 분위기가 막 이렇게 좀 테이블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중국 애랑 이렇게 제가 이제 번역기로 중국말로 이렇게 좀 이렇게 번역기로 좀 힘들게 의사소통을 해보니까 너 왜 영어를 전혀 안 하냐? 영어를 왜 공부를 안 했냐? 그랬더니 중국은 땅덩어리 땅이 큰데 자기네가 세계에서 땅덩어리 제일 큰데 왜 우리가 영어를 하냐? 중국어를 다른 나라 사람이 해야지.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러시아 좀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러시아 사람한테 들어본 적은 있는데 중국 애들이 중화사상 장난 아닙니다. 어쨌든 분위기가 계속 그렇게 여자애들이 저한테만 약간 호의적이고 중국 애한테는 약간 틱틱대고 막 인상 쓰고 막 이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나중에는 걔도 그 중국 남자애도 조금씩 이제 태세 전환을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도 이제 조금씩 뭔가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어쨌든 그때 재밌게 놀고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같이 저랑 뭐 하루를 이렇게 보냈죠.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음 날이 됐는데 다음 날 돼가지고 그 근처에 홀덤 또 장이 있어요. 그 뭐지? 그, 그 워킹 스트리트 근처에 이름이 뭐 와일드 에이스인가 에이스 와일드인가 뭐 그런 홀덤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이제 가가지고 와일드 에이스였나? 그 포커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포커 치고 놀고 있었죠. 한 50, 1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에서 블라인드가. 막 거기서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는데 또 무영님한테 또 연락이 또 오더라고요. 어디 뭐 하냐고 그래가지고 뭐 홀덤 치고 있다니까 또 만나서 소주 한잔 또 먹기로 한 거죠. 아까 또 만나러 갔어요. 또 두 번째 날 또 둘이서 만나가지고 초저녁이었는데 그때 만난 지가
만나자마자 어디 바를 가자 그래가지고 음, 거기 워킹 스트리트에 약간 살짝 벗어나면은 그때 당시에 소야바인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소야바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니까는 거기는 좀 일찍 가니까는 물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두 명을 한국 매니저가 있어가지고 어렵지 않게 괜찮은 애들도 두 명을 데리고 나와서 그러면 2대2로 이렇게 한국 노래방을 갔어요. 거기에 노래방 이름이 여러분 뭐 다 아실, 거기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그 노래방을 갔는데 거기 가서 뭐 오뎅탕이랑 뭐 소맹이랑 이런 거 시켜 놓고 하여튼 굉장히 재밌게 놀았어요. 그때 뭐 그때 당시에 막 필리핀 그 강남 스타일 있잖아, 5초 5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 막 부르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재밌게 놀고 뭐 그때 바바야라 그랬지, 바바야랑도 잘 놀고 뭐 그러고 나서 또 저는 또 새벽에 또 홀덤장 또 가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게 홀덤 칠 때 기억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그 상주에 있는 한국 아저씨였던 것 같아.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 아저씨인데 이제 거기에 교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홀덤에 완전 죽돌인 거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다 알고. 근데 좀 이렇게 스타일이, 치는 그 게임하는 스타일이 좀 약간 안 좋았어요. 막 일어서 있고 일어서서 거의 홀덤을 치더라. 일어서서. 근데 거의 뭐 블러핑도 엄청 많이 치고. 근데 그 모습을 봤었는데 너무 좀 이렇게 매너 없이 치는 거 있잖아. 이제 그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을, 거기는 핸드들을 거의 다 알고, 뭐 직원들도 다 알고, 그러니까 막 거의 뭐 자기 세상이야. 뭐 목소리도 굉장히 크고, 술도 좀 한잔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약간 제 눈에는 조금 뭐가 좀 많이 신경이 거슬리는 거 있잖아요. 거슬렸어요. 굉장히 많이. 근데 그분하고 저랑 딱 해저업이 붙은 거지. 해저업이 딱 붙었는데 기억나는 게 그분이 계속 배팅을 하고 제가 이제 콜 받으면서 따라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리버까지 쭉 따라갔는데 카드 오픈 했더니 그분이 JK를 깔았어요. 근데 바닥에 K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K 원페어. 근데 제 핸드는 에이스 킹이었어요. 에이스 킹. 그래서 저도 K가 맞았는데 키커로 제가 이겼죠. 그래서 그때 아마 그분 거를 거의 다 그 한 판에 그 세미 블러핑이었지 그분도. 근데 좀 세게 쳤던 걸 제가 따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판에 그때 아마 그 며칠 사이에 썼던 뭐 노래방도 다니고 뭐 이랬잖아요. 그죠? 며칠 사이에 썼던 그 금액을 다 그 한 판 만에 땄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안 잊어버 그래서 기억이 남아요. 어쨌든 그걸 따서 몇 판 이렇게 더 예의상 치다가 아웃하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좀 기억이 많이 남았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와서 이제 바카라 열심히 또 했죠. 다음 날부터는. 그래서 그때 클락 갔었을 때는, 그 뒤로 이제 클락을 좀 여러 번 다녀봤는데, 근데 처음 클락 갔을 때 기억이 그 무영님 만났을 때 만나서 이제 술을 계속 먹었던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홀덤장 거기 이제 알아서 거기 좀 이제 쭉 다녔었던 거, 뭐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대한항공의 클락을 가는 대한항공은 남자가 굉장히 많다. 남자 거의 한 99% 이상. 뭐 다른 항공사도 마찬가지겠죠. 클락은 뭐 뻔하니까. 그죠? 어쨌든 그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